결혼식 날 며느리의 잔인한 손길과 아들의 침묵은 순옥 씨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 헌신했던 삶은 배신감으로 얼룩졌다. 그녀는 강북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현수를 키웠다. 어린 아들의 두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순간부터 밤늦도록 일하며 학비를 대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새벽까지 준비하던 기억들까지 그 모든 시간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을 고스란히 접어두고 현수가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현수가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어여쁜 신부 지은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순옥 씨는 자신의 모든 희생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듯한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식장은 화려한 꽃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순옥 씨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부 대기실에서 인사드리러 온 지은의 표정은 어딘가 못마땅해 보였다. 어머님, 제가 드레스 고르러 갔을 때 왜 같이 안아주셨어요? 친구들이 다 엄마랑 왔다고 얼마나 자랑하던지. 지은은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순옥 씨를 향한 노골적인 불만이 서려 있었다. 현수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을 뿐 어머니를 변호하거나 아내를 나무라지 않았다. 순옥 씨는 그저 쓴웃음을 삼키며 바빠서 미안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예식 내내 지은은 틈만 나면 순옥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는 일부러 순옥 씨의 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수는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그저 고개를 숙이거나 억지로 미소 지으며 회피하기만 했다. 아들의 외면은 순옥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의 삶 전부였던 아들이 새로운 가족 앞에서 그녀를 이렇게 소외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행복해야 할 날, 순옥 씨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공허함과 함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강렬한 결심을 조용히 품었다. 그 강렬한 결심이 채 식기도 전 순옥 씨는 가장 잔인한 순간과 맞닥뜨려야 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지은이 불쑥 순옥 씨 앞에 섰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날은 제발 조용히 계시라고요. 얇은 한복 차림의 순옥 씨의 어깨를 밀치며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귓전을 찢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사람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순옥 씨가 너무도 황당하고 치욕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순간 지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억세게 움켜쥐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순옥 씨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지은은 더욱 힘을 주어 흔들었다. 주변의 몇몇 하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현수는 그저 바닥만 응시한 채 굳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무심한 시선은 지은의 소나기보다 더 날카롭게 순옥 씨의 심장을 갈랐다. 그 강렬한 결심이 채 식기도 전 순옥 씨는 가장 잔인한 순간과 맞닥뜨려야 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지은이 불쑥 순옥 씨 앞에 섰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날은 제발 조용히 계시라고요. 얇은 한복 차림의 순옥 씨의 어깨를 밀치며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귓전을 찢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사람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순옥 씨가 너무도 황당하고 치욕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순간 지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억세게 움켜쥐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순옥 씨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지은은 더욱 힘을 주어 흔들었다. 주변의 몇몇 하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현수는 그저 바닥만 응시한 채 굳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무심한 시선은 지은의 소나기보다 더 날카롭게 순옥 씨의 심장을 갈랐다.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보다 아들의 싸늘한 외면이 순옥 씨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의 세상은 그 순간 빛을 잃고 산산조각 났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부심은
산산이 부서졌고 아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은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으로 변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비명이 내면을 뒤흔들었다. 정교하게 짜여졌던 삶의 의미는 파편처럼 흩어졌고 이제 그녀의 눈앞에 남은 것은 잿빛 허무뿐이었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온 순옥 씨는 텅 빈 아파트에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멈춰 있었다. 째깍거리는 소리도 없이 정지된 시간처럼 순옥 씨의 삶도 그 자리에 멈춰버린 듯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늘 가득 차 있던 김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을 위해 담가주던 김치, 손주에게 먹일 반찬들로 채워져야 할 그곳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 세월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텅 빈 공간은 순옥 씨의 가슴 속 공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헌신과 희생으로 가득했던 삶이 끝내 의미를 잃고 덧없는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그 누구를 위한 삶도 자신을 위한 삶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감에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현수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아들이 사회의 번듯한 일원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가 꿈꾸던 유일한 노년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무시였다. 엄마 옷이 너무 구식이라 창피하다니까요. 결혼식 날 신혼여행 비용을 보태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순옥 씨에게 현수가 무심하게 던졌던 말이었다. 그리고 오늘 지은의 폭력과 현수의 침묵 앞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고 어쩌면 성가신 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누구인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질문에 순옥 씨는 스스로에게 답할 수 없었다. 현수,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면 자신은 그저 껍데기뿐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던가. 남은 것은 회한뿐이었다. 이토록 허망할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젊은 날의 꿈을 쫓았더라면 어땠을까. 곱게 술을 놓는 것을 좋아했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즐겼던 여인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대가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순옥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이 삶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불꽃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현실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서겠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아들 부부에게 받은 상처보다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텅 빈 냉장고와 멈춘 시계 앞에서 순옥 씨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결심이 선 순옥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잿빛 허무 속에서 찾아낸 작은 불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곧바로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 주었던 아파트와 차의 소유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법률 사무소를 찾아 복잡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호하게 매각 의사를 밝혔다. 오랜 시간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것들이 자유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복비와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질문에 순옥 씨는 스스로에게 답할 수 없었다. 현수, 엄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면 자신은 그저 껍데기뿐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던가. 남은 것은 회한뿐이었다. 이토록 허망할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젊은 날의 꿈을 쫓았더라면 어땠을까. 곱게 술을 놓는 것을 좋아했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즐겼던 여인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대가가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순옥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이 삶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불꽃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긋지긋한 현실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서겠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아들 부부에게 받은 상처보다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텅 빈 냉장고와 멈춘 시계 앞에서 순옥 씨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결심이 선 순옥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잿빛 허무 속에서 찾아낸 작은 불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곧바로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 주었던 아파트와 차의 소유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법률 사무소를 찾아 복잡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호하게 매각 의사를 밝혔다. 오랜 시간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것들이 자유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복비와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현수와 지은에게 순옥 씨의 이 파격적인 결정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여행의 달콤함이 채가시기도 전에 순옥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차가운 현실을 알렸다. 현수야, 엄마가 아파트랑 차는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놨다. 이제 팔 거야. 순옥 씨의 담담한 목소리에 현수는 얼어붙었고 옆에서 듣던 지은은 꽥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데.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순옥 씨가 사는 낡은 아파트로 쳐들어오듯 찾아왔다. 현수는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고 지은의 눈은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했다. 어머님, 설마 복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어머님 기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냐고요. 지은은 팔짱을 끼고 다짜고짜 순옥 씨를 다그쳤다. 현수는 그저 침묵한 채 어머니를 노려볼 뿐이었다. 순옥 씨는 차분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더 이상 울부짖거나 비굴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 수 없다.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수치심과 외면뿐이었다. 너희도 이제 어엿한 가정을 꾸렸으니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할 때다.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고 싶다.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 잘 살라고, 다 해줄 거라고. 현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순옥 씨는 그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래,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너희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엄마를 짐처럼 대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스스로 서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 아파트와 차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너희 스스로 책임져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순옥 씨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았다. 현수와 지은은 당혹감과 분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변했다. 영원히 그들의 편일 것이라 믿었던 어머니가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옛 아파트 문이 닫히고 이삿짐 트럭이 낡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순옥 씨는 비로소 자유의 무게를 실감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났다는 후련함과 동시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텅 빈 공간으로 향한다는 묘한 허전함이 교차했다. 새 보금자리는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와는 달랐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빌라의 꼭대기층이었다. 예전의 넓은 거실과 현수의 방, 며느리의 옷방까지 있었던 그 공간이 아닌 오직 순옥 씨 자신만을 위한 단출한 한 칸이었다. 창밖으로는 낯선 골목 풍경이 펼쳐졌다.
익숙했던 동네 사람들의 얼굴도, 늘 지나치던 상점들도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만큼 낯설었다. 첫 며칠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늦게까지 자도 아무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다. 식사는 간단한 죽이나 빵으로 때웠고, 낮에는 그저 창밖을 내다보거나 텔레비전을 켰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자유는 달콤했지만 이내 고독감이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이따금씩 예전 아파트에 걸려있던 멈춘 시계가 떠올랐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시간 속을 채울 무언가가 아직은 모호했다. 순호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지내는 게야. 홀로 점심을 때우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오랜 친구 미자였다. 순옥 씨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자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응, 잘 지내고 말고. 이제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순옥 씨는 애써 밝게 답했지만 미자는 친구의 목소리에서 감춰진 쓸쓸함을 읽어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처음엔 그래. 뭘 해도 마음이 허하고 괜히 서럽기도 하고, 그래도 잘 먹고 기운 차려야 해. 네가 건강해야 현수 녀석도 나중에 후회라도 하지. 미자는 며칠 후 순옥 씨의 새 집으로 찾아왔다.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을 한 아름 들고 온 미자는 순옥 씨의 단출한 살림을 둘러보며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너 그렇게 참고 살았으면 병났을 거야. 하고 토닥였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근데 순호가 너무 혼자만 있지 말고 뭘 좀 해봐. 너 좋아하는 자수라도 다시 시작하든가. 아니면 나랑 같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라도 해볼까? 재밌는 할머니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 뭐라도 해야 외롭지 않지. 미자의 말은 순옥 씨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봉사활동이라니,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과연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하지만 미자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제 막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순옥 씨에게 미자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였다. 미자가 돌아간 뒤 순옥 씨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텅 빈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찾았다. 강북 아파트에 살 때는 늘 쌓여있던 아들 옷가지와 살림 도구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오직 자신을 위한 공간이었다. 아침에는 동네 산책로를 따라 걷고 돌아와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았다.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꺼내들어 읽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요리에 공을 들였다. 화려하진 않아도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차려낸 밥상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와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순옥 씨는 아주 사소하지만 소중한 즐거움들을 하나둘씩 발견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자 속에서 잊혔던 보물을 찾아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순옥 씨가 아주 사소하지만 소중한 즐거움들을 하나둘씩 발견해 나가고 있을 무렵 현수와 지은의 세상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의 환상은 채 가시기도 전에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다. 어머니가 제공했던 경제적 안정이라는 두터운 방패가 사라지자 월세, 공과금, 식비 하나하나가 현수와 지은에게는 버거운 짐이 되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고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대신 부담해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차는 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계속 나갔고 지은은 직장에서도 사소한 문제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에도 날이 선 말들이 오갔고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아파트에 울렸다. 당신 엄마가 너무했잖아. 지은이 소리를 지르면 현수는 당신이 결혼식에서 엄마한테 함부로만 안 했어도 하고 맞섰다.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점차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저녁 식탁은 텅 비어있는 김치 냉장고처럼 허전했다. 따뜻한 집밥 대신 대충 때우는 인스턴트 음식들은 물리적인 허기뿐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불러왔다. 현수는 퇴근길의 습관처럼 어머니 아파트를 올려다보곤 했다. 불이 꺼진 창문은 그들의 마음속 어둠처럼 막막했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의 존재가 단지 돈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깨달았다. 지은 또한 점차 수척해지는 현수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후회로, 그리고 점차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반, 현실의 고통을 덜어내고 싶은 마음 반이었다. 순옥 씨가 이사간 작은 빌라 앞에 섰을 때 현수와 지은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예전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출한 건물이었다. 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순옥 씨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전보다 훨씬 홀가분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어쩐 일로 찾아왔니? 순옥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 어떤 예상치 못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지은 또한 침울한 표정으로 억지로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저희가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여전히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순옥 씨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현수와 지은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속 상처는 너무 깊었다. 지난 밤의 치욕과 평생을 바친 희생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시퍼런 멍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니? 순옥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너희가 겪는 어려움은 너희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래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어. 현수와 지은은 순옥 씨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나 즉각적인 용서는 없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바쳤던 시간들과 너희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그리고 너희도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순옥 씨는 냉정하리만치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더라도 그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오직 그녀 자신만의 몫이라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했다. 현수와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와 깊은 눈빛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아물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순옥 씨의 집을 떠났다. 어머니의 작은 빌라는 예전보다 더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순옥 씨의 작은 빌라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고요였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공간에 갇히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친구 미자의 따뜻한 권유가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울렸다. 봉사활동이라도 해볼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며칠 뒤 순옥 씨는 미자의 손에 이끌려 지역 공동체 센터의 문을 열었다. 활기찬 웃음소리와 정다운 인사말이 오가는 공간은 그녀의 잿빛 일상에 색을 입히는 듯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는 그녀에게 센터의 담당자는 따뜻한 미소로 자원봉사자 명단을 건네주었다. 순옥 씨는 주로 식사 배달 봉사나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일에 참여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따뜻한 한 끼를 전하고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시간이었다. 어이구, 순옥 씨가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요즘 젊은이들은 도통 찾아오지도 않는데.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순옥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작은 손길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을 느꼈다. 현수와 지은에게 받았던 모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옥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건네는 홍시 하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를 이곳에서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인지 새삼 깨달았다. 센터 안에는 순옥 씨처럼 홀로 지내는 이들이 많았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노래 교실에서 서툰 춤을 따라 추며 한박 웃음을 터뜨렸다. 순옥 씨,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오늘 점심은 순옥 씨가 끓인 된장찌개 맛이 최고였어요. 소소하지만 정겨운 제안과 칭찬 속에서 순옥 씨는 잃어버렸던 우리라는 소속감을 되찾았다. 더 이상 현수 엄마가 아닌 김순옥 씨로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을 나누었다. 타인을 돕고 존경받는 경험은 그녀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워주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자신감 넘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잿빛 허무 대신 따뜻한 햇살 같은 희망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햇살 같던 희망도 잠시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순옥 씨의 삶에 드리워졌다. 활기찬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께에 묘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쉬어보기도 했지만 통증은 갈수록 선명해지고 밤에는 잠까지 설치게 할 지경이었다. 공동체 센터 봉사활동에 나섰다가도 불쑥 찾아오는 어지럼증에 벽을 짚고 서는 일이 잦아졌다. 친구 미자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의 얼굴에는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어머님,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한 의사의 말은 순옥 씨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했다. 며칠 뒤 정밀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함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완치하기 어려운 병명은 아니었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삶의 유한성을 문득 깨달은 순간 순옥 씨는 자신이 이제 겨우 진정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의 잔고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아득함을 느꼈다. 동시에 이제 막 피어난 희망의 꽃잎들이 지는 것만 같아 서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며칠 뒤 순옥 씨는 현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미자를 통해 순옥 씨의 건강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다. 현수와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고 이내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돈 문제나 생활고가 아닌 어머니의 건강 문제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진심으로 동요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죄책감과 함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번졌다. 망설임 끝에 현수와 지은은 순옥 씨의 작은 빌라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격양되거나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현수는 직접 끓였다는 삼계탕을 보온병에 담아왔고 지은은 수줍은 듯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어머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몸 약해지셨을 때 보양식이 좋다고 해서 맛은 없으시겠지만 좀 드셔보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순옥 씨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들 부부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며칠 뒤 병원 진료가 있는 날, 순옥 씨는
일찌감치 현관문을 나섰다. 그런데 빌라 앞에 현수와 지은이 서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같이 가려고요. 혼자 가시면 불안하시잖아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순옥 씨의 낡은 가방을 건네받으며 부축했다. 병원 로비에서 현수는 서툰 손으로 접수표를 뽑아들었고 지은은 순옥 씨 옆에 앉아 혹시 불편할까 연신 물었다.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순옥 씨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변화는 분명했다. 멈췄던 시계처럼 느껴졌던 아들 부부의 시간도 이제는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들의 어깨 너머로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순옥 씨는 어쩌면 이 또한 삶이 자신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순옥 씨의 건강 소식은 공동체 센터에도 금세 알려졌다. 친구 미자 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고 다른 회원들도 따뜻한 죽이나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빌라를 찾아왔다. 순옥 씨, 기운 내야 해. 우리 같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프지 말고 얼른 나와서 같이 김치 담그러 가자고요.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속에서 순옥 씨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자리에는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얼마 후 공동체 센터에서는 매년 열리는 우리 동네 이야기 행사를 준비했다. 센터장은 순옥 씨에게 특별히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치부와 아픈 기억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미자 씨는 내 이야기가 분명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거야 라며 순옥 씨를 설득했다. 결국 순옥 씨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기로 결심했다. 행사 당일 강당은 지역 주민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순옥 씨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그녀에게 집중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지난 삶을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젊은 날의 이야기,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던 순간들. 하지만 결국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찾아 다시 일어서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저는 한때 제 삶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상처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의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이곳 공동체 센터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비로소 김순옥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순옥 씨의 이야기는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순옥 씨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온몸으로 느끼며 가슴 가득 차오르는 뭉클함을 경험했다. 더 이상 현수 엄마가 아닌 김순옥이라는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당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대를 내려온 순옥 씨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하지만 확고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순옥 씨의 건강 소식은 공동체 센터에도 금세 알려졌다. 친구 미자 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고 다른 회원들도 따뜻한 죽이나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빌라를 찾아왔다.
순옥 씨, 기운 내야 해. 우리 같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프지 말고 얼른 나와서 같이 김치 담그러 가자고요.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속에서 순옥 씨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자리에는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현수와 지은의 방문은 이제 순옥 씨의 작은 빌라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이어졌다. 현수는 퇴근길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오거나 낡은 전구를 갈고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곤 했다. 지은은 서툴지만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순옥 씨의 집안일을 돕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전의 불안이나 불만 대신 진심 어린 걱정과 돌봄이 담겨 있었다. 순옥 씨는 그런 아들 부부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슴속 깊이 박혔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찾아와 진심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저녁 함께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였다. 현수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저희만 생각하며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고 지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저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공동체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순옥 씨는 말없이 두 자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후회나 물질적 욕심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본받으려는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변화가 진심임을 순옥 씨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기꺼이 함께 해보렴. 너희 스스로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게다. 그녀의 말에 현수와 지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그들은 다음 주부터 공동체 센터에서 봉사활동에 동참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멈췄던 가족의 시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함께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순옥 씨는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비로소 새로운 시작의 온기를 느꼈다. 축제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떠들썩한 광장이 서서히 잠잠해지는 동안에도 순옥 씨를 향한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의 박수는 한동안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도 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순옥 어머님. 그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옥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현수와 지은은 그런 어머니 곁을 지키며 이제는 어색함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을 담아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날 밤 순옥 씨의 작은 빌라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가득했다. 현수와 지은은 어머니를 위한 조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은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고 현수는 어머니의 작은 거실에 널려있는 전단지를 정리하거나 낡은 스탠드를 고쳤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돌봄의 표현이 되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뜨거운 국을 나누어 먹으며 현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난번 저희가 봉사활동 갔던 곳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겨울이 오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뭘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덧붙였다. 순옥 씨는 그런 아들 부부의 변화에 미소 지었다. 과거에는 자신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남 탓하기 바빴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이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있었다. 그래, 겨울은 누구에게나 힘든 계절이지. 하지만 마음을 모으면 작은 온기가 큰 희망이 될 수 있단다. 순옥 씨는 차분하게 조언했다. 무작정 도와드리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먼저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 다음 날부터 현수와 지은은 어르신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작은 도움을 보탰다. 장을 대신 봐드리거나 집안의 허드레시를 돕는 시기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현수는 퇴근 후나 주말이면 곧장 어머니의 빌라로 향했다. 낡은 창문을 수리하거나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화분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어머니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지은도 주 2회 공동체 센터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순옥 씨와 함께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한 번은 순옥 씨가 지은이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며 이젠 제법 엄마 맛이 나는구나 하고 칭찬하자 지은의 얼굴은 감격과 기쁨으로 밝아졌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 부부라는 틀을 넘어섰다. 순옥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어머니가 아니었고 현수와 지은은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안주하려는 자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봉사하는 따뜻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가족의 유대감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텅 비었던 순옥 씨의 마음과 냉장고는 이제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눔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빛나고 있었다. 순옥 씨의 삶은 이제 고요한 강물처럼 잔잔히 흘러갔다. 더 이상 거친 폭풍우도 메마른 갈증도 없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다. 한때는 아들에게 물려줄 번듯한 아파트와 자동차가 전부인 줄 알았다. 그것이 곧 자식에 대한 사랑의 증표이자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덧없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진정한 유산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온 조건 없는 사랑, 온갖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인내, 그리고 타인과 함께 나누고 보듬으며 얻은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채우고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힘이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깨달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혹시라도 자신처럼 외롭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녀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손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가는 이유다. 그녀는 이 지혜를 현수와 지은,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하고 싶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 성공보다 빛나는 나눔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더 이상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아침이면 창가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처럼 그녀의 삶은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현수는 이제 더 이상 무심한 아들이 아니었고 지은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였다. 공동체 센터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물리적인 나이는 들어가고 있었지만 순옥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젊었다. 그녀의 노년은 평화롭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의미 있었다. 모든 희생과 아픔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순옥 씨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매일의 삶이 선물임을 알았다. 세월은 여전히 순옥 씨의 육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눈은 점점 침침해져 작은 글씨는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선명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단단한 나무처럼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희생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은 이해와 믿음으로 그녀에게 돌아왔다. 현수와 지은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손길에서 그녀는 자신이 심었던 사랑의 씨앗이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을 보았다. 이제 그녀의 가족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가끔씩 공동체 센터에서 만나는 어린 손주 같은 아이들을 보며 순옥 씨는 생각했다. 이 작은 영혼들에게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전해져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가치, 즉 사람과의 관계와 나눔의 기쁨을 깨닫게 되기를. 그녀는 자신과 현수, 지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의 삶이 이 사랑과 연대 위에 굳건히 서리라 믿었다. 육체는 늙어가지만 순옥 씨의 정신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더욱 강하고 빛나는 유산으로 남을 터였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오후, 순옥 씨는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그녀의 가족을 넘어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따뜻하게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터였다.